반갑습니다. 한국 CS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이 영상은 화면에서 지금 3 솔루션이라고 나옵니다만 CS 리더스 관리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 특히나 합격이라는 목표를 빠르게 달성하셔야 되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CS 리더스 관리사 시험을 준비를 할 때 단순히 기출문제 분석 동영상만 죽어라고 보면 합격할 수 있나요? 물론 합격하는 분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전제 조건은 일단 기본서에 대한 내용을 일정 부분 알고 계신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 때 키워드로 말씀을 드려도 충분히 그 키워드가 이 답과 연계성을 갖고 가는구나, 이걸 연결하실 수가 있는데, 가끔 가다 보면 기본서는 거의 보시지 못한 상황에서 이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특히나 온라인상에서는 저는 기출문제 이전 한 2, 3회차만 한번 죽어라고 봤는데 합격했습니다. 이런 경우 되게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하지만 강의를 하는 강사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절대 권장해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18년도 중반부터 문제 유형들이 바뀌기 시작했고, CS 개론, 전략론, 실무론에서 출제되는 유형들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고 서로 또 교차되는 경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기출문제와 정답만 죽어라고 외우는 방식보다는 조금은 좀 전략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한 걸 설명해 드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준비한 영상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솔루션은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딱 세 가지예요. 세 가지만 갖고 한번 시험을 준비할 때 적용해 보시게 되면 조금이라도 좀 수월하게 뭔가 전체적인 시험 준비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드릴 수 있겠다 싶어서 준비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이후에도 또 다른 방법으로 어떤 시험에 대한 정보 또는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업로드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솔루션 지금부터 하나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출제 비중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라는 내용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지금 보면 출제 비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출제 비중이라는 말은요, 한 파트당 30개씩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CS 개론만 지금 보게 되면요, CS 개론은 총 문제가 30문제입니다. 30문제 중에 과연 CS 개론은 총 파트가 6개 파트입니다. 6개 파트인데 이 파트가 30문제가 나오려다 보니까 딱 한 파트당 5문제씩 출제가 되느냐? 그렇게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보게 되면. 왜 그러냐면 내용의 비중도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 파트 중에, 이 총 6개 파트 중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파트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매번 시험을 분석해 보면 그 출제 경향은 달리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부합니까? 라고 했을 때 제일 첫 번째는 그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파트를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왜 그러냐면 문제의 변화 폭이 많은데 지금 아래쪽에 세 가지를 써드렸거든요. CS 개론에서는 CRM 파트, 저희가 알고 있는 고객 관계 관리라고 하는 파트예요. 네, 이 고객 관계 관리 파트는요, 실제로 인간관계도 들어가 있고요, 커뮤니케이션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전략론의 마케팅입니다. 서비스 마케팅에 대한 측면이고요. 이것도 보게 되면 안에 포함된 세부 내용이 한 6, 7가지가 됩니다. 한 파트에. 그러니까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실제로 보면. 실무론에는 전화 서비스예요.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전화 서비스에는 콜센터 얘기까지도 들어가 있어요. 콜센터 얘기도 들어가 있고요. 콜센터가 들어가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스크립트에 대한 것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분화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각 파트 중에 가장 어려운 파트들이에요. 세 가지가. 왜 그러냐면 볼 게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세 가지 볼 거 많다라는 파트가 총 90문제 중에 몇 퍼센트 정도가 출제가 되느냐, 아래 써드렸지만 25%에서 많으면 30%예요.
그럼 90문제 중에 30%라 그러면 아시겠지만 이 세 개 파트에서 정말로 많으면 30개 또는 플러스 알파가 나와요. 이게 가장 많을 때예요. 적게 되면 한 24개에서 25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자, 이 정도만 보더라도요. 저희가 55개가 넘어가면 합격이잖아요. 평균 60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그 중에 거의 절반 수치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요. 이 세 가지 파트를 일단 가장 집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출제 문제의 연도별로 나눠보게 되더라도요. 이 세 개 파트가 가장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 많은 내용들 중에서 출제가 된다고 봤을 때 예전에는 교재 바깥에서 나왔던 문제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에는 교재에 있는 내용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많은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꼭 기억하세요.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첫 번째로 내가 어디 파트를 주로 봐야 됩니까? 라고 얘기가 나왔을 때 출제 비중이 높은 부분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가장 쉬운 방법이죠. 만약에 나는 기출문제만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세 개 파트부터 먼저 시작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 이 세 개 파트가 딱 잡혀진 상황에서 다른 파트의 문제들을 위에 얹는 방식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이라도 손쉽게 다가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분명하게. 자, 그러면 첫 번째 솔루션을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솔루션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반복 출제 패턴을 찾아야 됩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반복 출제 패턴을 찾아야 됩니다 라는 관점은 간단한 거예요. 밑에 문제은행 방식의 출제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보게 되면 무슨 얘기냐 하면 CS 개론을 만약에 예를 들면 총 3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3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 중에 저희가 쉽게 대비할 수 없는 문제, 쉽게 해서 뭐 교재가 됐던 또는 수업을 듣는 강사님으로부터 나오는 설명이 됐던 이런 부분에서 대비가 안 되는 문제가 평균적으로 저희가 보게 되면 2개에서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맥시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고 봤을 때 나머지 27문제, 27문제, 28문제, 자, 이 정도가 된다는 거는요, 이 패턴에서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패턴은 여기서 다 출제가 돼요. 그래서 27문제 정도가 여기서 출제가 되는데 이 27문제의 패턴은요, 문제은행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건 꼭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렇다고 본다면 문제가 그러면 기존에 나왔던 A라는 문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A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이게 문제은행 방식이에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이렇기 때문에 문제의 질문 종류라든가 보기 교체 등은 꼭 주의하셔야 돼요. 이 질문 종류는 예전에는 아닌 것 찾아내세요. 다시 바뀌어서 이번에는 올바른 것 찾아내세요. 2가지. 보기의 교체 등은 예전엔 1, 2, 3, 4, 5로 되어 있던 보기가 1, 2, 3, 4, 5로 되어 있던 보기가 예를 들어서 5, 3, 4, 1, 2로 바뀐다든가 보기의 위치가 바뀐다는 거겠죠.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들을 주의하셔야 되는 대표적인 방법은 뭐냐 하면 실제로 문제를 보실 때 지금 예를 들어 올바르지 않은 것은 오답을 찾을 거예요. 오답을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면 오답을 선택하게 되면 나머지 보기들은 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선택하신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네, 나머지 보기를 보셔야 돼요. 나머지 보기를 다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다음번엔 문제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시겠죠? 그러니까 이 방법으로 생각을 하실 때 총 시험에 60에서 65%가 출제가 됩니다. 아시겠지만 CS 리더스 관리사 평균
60점이 넘어가면 합격입니다. 그런데 이 반복 출제 패턴 문제가 60에서 65%가 나옵니다. 결국 잘 보시게 되면 이 반복 출제 패턴만 정확히 보시고 암기하실 건 암기하셔야 되고, 또는 저희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에서 나오는 것처럼 연결해야 되는 문제의 특정 키워드와 보기의 특정 내용을 연결할 수 있는 측면의 방법들을 개별적으로 좀 찾으셔서 활용해 보신다 그러면 굉장히 시험을 푸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교재뿐만 아니라 많은 수업하는 강사님들한테 수업을 들어보면 많은 분들이 자주 나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 자주 나옵니다 라는 문제 유형은요, 여러분들 그 유형만 기억하지 마시고 그 유형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에 대한 건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같이 확인을 하셨을 때 한 문제에 대한 완벽한 대비 능력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반복 출제 패턴 찾기. 세 번째입니다. 교재 외 기출문제. 제가 앞선 화면에서 미리 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본서를 갖고도 대비가 어렵고요. 또는 수업을 하시는 강사님들의 전달되는 내용 갖고도 대비하기가 어려워요 라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파트에 대한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10에서 15%예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얘는 합격의 당락과는 상관이 없어요. 네, 합격의 당락과는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총 90문제 중에 10에서 15%라고 할지라도요, 9개에서 많이 나와야 11개, 12개예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12개 같은 경우는 맥시멈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문제들은 저희가 미리 대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다 틀리셔도 합격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이 문제 또한 출제가 됐을 때 저희가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반복 출제 가능성이에요. 특히나 이 중에 나오는 것들 중에 대부분이 보게 되면요, 기존에 나왔던 문제가 다시 나오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비중이. 이렇기 때문에 교재 외 기출 문제를 따로 모아놓은 문제집을 좀 확인해 보신다든가, 아니면 그런 문제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앞에 나왔던 것처럼 자주 출제되는 거 또는 그냥 출제된 거, 교재 외 출제된 거, 이거를 세 가지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 반복 출제 가능성의 문제들은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문제와 정답을 그대로 연결하시면 돼요. 네, 이 문제들은 이해라든가 이런 거 필요 없이 문제가 이게 나오면 정답은 이거야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그리고 저희가 마케팅 용어가 꼭 한 문제 또는 두 문제가량이 포함됩니다. 기본적으로. 자,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존에 있던 마케팅 용어 출제됐던 걸 외운다고 한들 실제 그 문제가 또 나올 거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나왔던 문제는 알고 계시잖아요. 플렉스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리쇼어링도 나왔어요. 자, 이런 문제가 나온다라는 것 자체는 기존에 나왔던 것들을 아무리 본다고 해봤자 실제로 대비 자체가 어려워요. 네, 그렇다고 할지라도 저희가 일단 기존에 나왔던 마케팅 용어에 대한 문제들은 다 한번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무론 문제 중 4문제요. 이건 뭔지 뻔히 아시겠죠. 이제 4문제 정도가 꼭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소비자 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이에요. 개인정보보호법. 자, 여기서 맥시멈으로 많이 나오면 총 4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라는 얘기인데요, 여기서 출제되는 문제 수가 6에서 7문제예요. 기본적으로 7문제가 나왔던 것도 맥시멈이에요.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4문제 정도가 교재 외에서 출제가 된다는 거죠. 그럼 법에 대한 내용인데 어떻게 그렇게 나옵니까? 라는 건 아시겠지만 시행령이 나온다는 거예요. 시행령이 나온다는 거에 대해선 저희가 쉽게 대비가 어려워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교재외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존의 문제가 출제된 기출문제가 있다 라고 얘기가 되면 이건 정답과 바로 연계해서 기억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솔루션을 한꺼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포커싱을 하고 어떻게 하면 전략적으로 보실 수가 있을까요? 라는 측면이었기 때문에 이 파트를 꼭 한번 세 가지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적용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조금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긴 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